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학 입학 전형의 2회 3차 시로서 4개 적합한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4개 적합한 특별 전형에서는 저는 우선 작년부터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 지역에서의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른교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고른교회 특별 전형은 가면 갈수록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고른교회 특별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은 이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른교회 특별 전형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저는 이 전형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작년부터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10%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하라고 권유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의 현황을 살펴본다면은 서울 지역에서 26개의 대학, 인천에서 3개의 대학, 경기 지역에서 11개의 대학 해가지고 총 40개의 대학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할 경우 선발 규모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평가 요소의 모습을 볼 때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 경우에는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다수가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27개의 대학이 있고,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도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도 4개의 대학이 있고, 교과 성적과 함께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도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하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인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 5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 중 건국대와 경희대는 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려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비교과 활동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전문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실시되면서 그 이전에 선발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긴 했었지만은 그 이전 2021학년도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도권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7.2대 1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2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실시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13.1대 1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학년도 역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실시하면서 수능 최저가 다소 완화되어지고 있고 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풀이 확대되어지면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다소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입니다.
자,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지방대학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의 지역 인재를 최소 입학 비율 40%, 간호학과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 같은 경우에는 40%, 간호학과는 30%를 선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원권과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20%, 간호학과는 15%를 선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단순히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형까지 포함한 입학생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면은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은 원래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야 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야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인재 전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지방대학에서 의약학이라든가 간호학과 계열 중에서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하는 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학과에 대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진학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주대학교를 한번 비교해 볼 경우에 2022학년도 전체 모집 2,467명 중에 334명이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 2,461명 중에 378명, 즉 15.4%를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씩 선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주요 학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의, 간호, 의학, 약학 이 주요 학과 5과를 비교해 볼 때 전체 모집 인원 294명 중 8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비율이 거의 30%와 가까운 28.9%가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서울권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의학이라든가 보건 계열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은 다른 특별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도 특별전형 중에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 유형 1인 경우에는 부모와 본인 모두 중고등학교 6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형 2는 부모를 제외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설정하게 되는데 본인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 과정 모두 읍면 소재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본인 역시 읍면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시간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별로 과연 고른기회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 간에 어떠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가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막연하게 고른교회 특별 전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형과 함께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은 해당 대학이라든가 학과별로 2, 3년치 입시 결과를 확인한 후에 본인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특별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